네, 안녕하세요. 오늘 LOI 스쿨 진행을 맡고 있는 제트 리버티에서 사업하고 있는 윤가교입니다. LOI 스쿨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그룹을 확장하기 위해서인데요. 그 레버리지 편을 백만장자 PA 이기수 사장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이기수 사장님은요, 파마넥스의 첫 한국 상륙 당시에 부업으로 시작하셨지만 투잡으로는 한계를 느끼시고 과감히 부부와 함께 전업을 결심하신 이후에 현재 경제적 보상과 평생 친구뿐 아니라 휴야에 많은 백만장자 파트너를 배출하시며 레버리지를 증명해내신 분이십니다. 현재까지도 꿈이 늙지 않는 만년 비즈니스 청춘을 유지하고 계신 사장님의 강의를 통해 레버리지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가로 첫 발을 내딛기를 바라봅니다. 제가 강사님 소개해 드릴 때요, 우리 모두 큰 랜선 박수로 맞이해 보도록 할게요. 이기수 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온라인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무더위에 휴가들 안 가시고 사업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이 시간 함께 참여해 주신 누스킨 사업자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시네요. 박경민 사장님, 지난번에는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이 시간에도 같이 하고 계시네요. 이기옥 사장님도 계시네요. 네, 제가 얼굴 아는 분들 뵈니까 좀 더 마음이 여유롭고 긴장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이 이제 그 LOI 스쿨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어찌 보면 첫 시간 스타트업, CRM, 306 하나는 사실 오늘 배우게 될 이 레버러지라는 개념을 완성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사장님들과 같이 도대체 레버러지라는 것은 어떤 개념일까? 우리가 흔히 들어보던 말이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뉴스킨에 와서 레버러지 하는데 제가 레버러지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뉴스키너들한테 왜 뉴스킨 사업을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시간적인,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싶어서 해요. 라고 하는데 그럼 그 시간적인 경제적인 자유는 어떻게 얻어지지? 라고 물어보면 고개를 이제 극적극적 하시는 거예요, 머리를. 바로 레버러지라는 이 도구가 시간적인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끔 해주는데 과연 그렇다면 레버러지라는 개념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한가? 그 개념을 PPT를 통해서 먼저 배워보고 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레버러지를 일으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내용, 조직을 확장하는 EBP라는 직급은 어떻게 레버러지가 일어나는 것이며 또 그 안에 시스템을 어떻게 담아내고 무엇을 복제시킬 것인가는 책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제가 화면을 공유하고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버러지의 이해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해봤고요. 레버러지라는 개념은 경제학적 용어입니다. 그 레버러지라는 책을 집필한 이 롬 무어라는 영국인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자본주의 속에 숨겨진 부의 비밀, 레버리지라고 이렇게 책 제목이 되어 있고요. 이 롬 무어라는 분 앞에 표지 사진이 나와 있죠. 그 옆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 하면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책 표지가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레버러지가? 네, 그렇죠. 이 레버러지라는 개념은 바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집을 살 때 굉장히 큰 투자 금액이 들어가는 투자 의사결정이지 않습니까? 주택을 장만한다는 것.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금으로 내가 집을 장만하는 돈을 딱 준비했다가 집 사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았던 꼬박꼬박 저축을 해서 모았던 돈 플러스 은행에 돈을 빌려서 은행의 돈이라는 이 지렛대를 통해서 내가 주택이라는 일생의 가장 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둘 다 똑같이 2천만 원, 2천만 원의 자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년 뒤에 부동산에 투자하면 50% 시세가 오른대요. 전문가의 의견이 그래요. 그래서 갑이라는 친구는 그래? 그렇다면 난 이왕이면 남의 돈, 은행 돈 8천만 원을 빌려서 1억짜리 도심의 주택에 투자를 했고요. 을이라는 친구는 남한테 돈 빌리는 거 정말 싫어 해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변두리의 주택에 투자한 거예요. 똑같이 1년 뒤에 가치가 50% 상승해서 1억짜리 주택은 1억 5천이 됐고 2천만 원짜리 주택은 3천만 원이 됐죠. 그래서 이 갑은 은행돈 8천만 원도 갚고 자기 이익을 5천만 원을 냈어요. 예, 여기에 사장님들이 주목하실 건 타인의 8천만 원이 나의 수익 5천만 원을 올리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죠. 그런데 을은 타인의 도움을 빌리기 싫어하다 보니까 고작 1천만 원의 이익밖에는 못 남긴 거예요. 바로 경제학적인 관념인 레버러지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타인의 자본을 내가 빌려서 나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바로 레버러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경제학적인 관념이 경제학적인 행위 활동에서만 국한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 그 윤가교 사장님 어, 결혼식을 알린다든지 아니면 장례식을 알릴 때 혼자 일일이 그걸 다 개인마다 알리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리겠죠. 예. 그래서 예전부터 사용했던 레버러지가 바로 비상연락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온라인 시스템이 개발돼서 단체 문자, 카톡을 한 번에 날리면 되죠. 예, 오늘 우리 랑형 가족들도 오늘 LOI 스쿨 4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한 번에 문자를 보내는 것처럼 시간의 레버러지가 예전부터 활용됐던 레버러지 기술, 바로 비상연락망, 이제는 단체 문자, 톡, 메시지인 거죠. 자, 그리고요. 또 어떠한 레버러지가 있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대기업인 롯데그룹이 가판대에 있는 그 영세 사업자들이나 하는 담배를 파는 것 아십니까? 전혀 모르셨죠. 저도 놀랐어요. 우리나라 굴지의 5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롯데그룹이요. 담배를 팔았어요. 또 어떻게 팔았냐. 롯데그룹은 코리아 세븐이라는 법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 코리아 세븐이라는 법인을 통해서 세븐일레븐, 여러분 주변에 있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전국에 4,422개의 세븐일레븐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세븐일레븐에서 연간 매출액이 1조 원이 넘는데 그 중에 절반이 담배 판매 매출이라는 거죠. 근데 담배 판매 소매인한테는 국가에서 10%의 이윤을 법적으로 보장해줘요. 그렇다면 1조 원 매출의 절반인 5천억 원의 10%인 500억 원이요. 그냥 이 가맹점 레버러지에 의해서 롯데그룹이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윤곽규 사장님이 뉴스킨 사업이 아니라 만약에 음식점을 하나 내셨어요. 맛있는 음식점을 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죠? 가교 맛집 본점 이렇게 상호를 쓰잖아요. 그리고 가맹점 모집합니다. 왜 그러는 거죠? 바로 가맹점에서는 혼자 할 수 없는 굉장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레버러지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인 거죠. 네. 그리고요. 또 하나, 우리 생활 속에서 굉장히 밀접한 레버러지인데 바로 입소문 레버러지예요. 어찌 보면 우리 사업하고도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레버러지인데 입소문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다 보셨던 영화죠? 우리나라 제작진이 만든 명량이라는 대작, 또 아바타, 겨울왕국, 이러한 영화들은요, 영화를 관람한 관객이 1,000만이 넘죠? 근데 이 영화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 어떠한 시나리오와 어떠한 배우가 출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사회 있죠. 시사회를 통해서 어떻게 입소문이 나는가에 따라서 1,000만이냐 500만으로 끝나느냐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게 영화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래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제가 본 영화 중에 이렇게 포스터가 떴더라고요. 더 통쾌하게, 더 강렬하게 입소문이 터졌다. 네. 우리 사업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더 통쾌하게, 더 강렬하게 입소문을 내게 되면 나의, 예, 뉴스키너들이 확장되는 것처럼 바로 이게 레버러지의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레버러지를 활용해서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이런 분들이에요. 우리나라 재계 서열 순위 1위 삼성그룹이 이렇게 레버러지를 활용해서 재계 서열 1위 또 재계 서열 2, 3위를 달리고 있는 롯데그룹도 이렇게 레버러지를 활용했는데 이때의 레버러지는 개념 용어가 좀 다르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좀 이 용어가 익숙할 텐데 계열사 간 순환 출자한다. 그래서 법률 용어로 계열사 간 순환 출자 구조라는 용어를 씁니다. 네. 그런데 예전에는 계열사끼리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내가 보증을 서주고 삼성전자가 또 맞보증을 서주고 제일모직이 보증을 서주고 그럼 은행으로부터 대기업이 수익이 좋은 기업이 보증을 서주니까 대출 얻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쉬워지겠죠. 네, 윤가교 사장님 저한테 한 10억 정도 보증 좀 서주실래요? 여기 계신 우리 LY 스쿨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저한테 1억씩만 보증을 좀 서주세요. 저 그러면 하루아침에 백만장자 됩니다. 이게 바로 계열사 간 순환 출자 구조야.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세요. 만약에 빚을 서줬던 에버랜드가 부도가 나면 삼성생명의 부채는 누가 갚아야 되는 거죠? 예. 에버랜드의 빚을 삼성생명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한 보증 섰던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연대보증 서줬는데 돈을 빌려 쓴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공정거래법 상으로 계열사 간 순환 출자 구조는 불법입니다. 90년대 이렇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성장을 했던 거죠. 여러분, 고전적인 전통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플랫폼 기업들도 사실은 레버러지를 활용해서 대기업군으로 진입을 하는데요. 택시 호출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카카오 택시라는. 이 카카오 택시 어플리케이션 가입자가요. 1,800만 명이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카카오톡으로 내가 이제 택시를 호출했어요. 이 무더위에 막 택시를 기다린다고 10분 이상 기다리면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호출한 후부터 5분 이내에 바로 택시가 오는 스마트 콜이라는 프리미엄 호출 서비스가 있어요. 이 서비스를 내가 부르게 되면 요금 결제할 때 1,000원이 더 추가로 결제돼요. 이걸 프리미엄 스마트 콜이라고 하는데 이 프리미엄 스마트 콜을 호출하는 건수가요. 하루에 125만 건이래요. 125만. 여러분 125만 곱하기 1,000원을 해보세요. 얼마일까요? 계산하지 마세요. 제가 계산했으니까 12억 5천이에요. 12억 5천. 그런데 곱하기 30일을 해보세요. 12억 5천에 30을 하면 375억이에요. 곱하기 12달을 해보세요. 4,500억이에요. 네. 보세요. 택시를 타야 되는 승객과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를 플랫폼으로 연결해주는 카카오는 바로 레버러징을 통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고요. 이 이후에는 카카오 헤어샵, 카카오뱅크까지 은행업까지 진출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레버리징을 일으켰냐면 이렇게 카카오톡의 김범수 의장이 종국적으로 추구했던 건 전통적인 제조기업처럼
레버러징을 통해서 대기업에 진입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뉴스킨 속에 숨어있는 레버러지의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직장 생활해서 백만장자 될 수 있습니까? 절대 될 수 없어요. 카카오그룹도 레버러지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대기업에 진입할 수 없었다는 것처럼 나 혼자 일을 하면 절대 백만장자가 될 수 없는데 이 레버러징이 뉴스킨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백만장자가 탄생되는 겁니다. 제가 뉴스킨 사업을 파마넥스가 한국에 진출한 2000년대에 시작을 했어요. 벌써 22년째 하고 있는 거죠. 그게 22년 전에 뉴스킨의 이 로고가 너무 멋있고 뉴스킨 로고 색깔이 저렇게 푸른 색깔이어서 이뻐서 진행을 했던 게 아니고요.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서 레버러징을 일으킬 수 있는 비즈니스 수단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그 안에 뉴스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뉴스킨을 선택했던 거예요. 네, 저도 처음엔 똑같이 다단계 네트워크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걸 깰 수 있었던 것은 스폰서님과의 꾸준한 투잡 생활 속에서 제가 인지했던 게 바로 자본주의 속에 숨어져 있는 부의 비밀. 론 무어라는 영국인 저자가 야,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니야. 바로 레버러지를 활용해서 벌어야 돼. 이게 뉴스킨 안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뉴스킨 비즈니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동안 배웠던 스타트업, 또 306화나 CRM은 레버러징을 완성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이 레버러지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레버러지가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얼마만큼 파급적인 효과가 있는지 좀 마음에 머리로 감이 좀 잡히시나요? 잡히시면 이렇게 안다고 좀 표시 좀 해주세요. 제가 반응이 없으니까, 네. 제가 강의하는 게 이해가 되시는지, 네. 납득이 되시죠? 네. 맞습니다. 자, 이제 교재로 가도록 할 텐데요.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에 제가 자주 보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구해줘 홈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주에는 그 썸머 특집으로 홈캉스를 할 수 있는 주택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판매를 위한 게 아니라 이런 주택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패널들이 나와서 주택을 소개시켜 주는데 거기에 이제 패널이 누가 나왔냐면 양세찬이라는 개그맨이 패널로 나와서 집을 소개시켜 주는데 아주 그 분당에 있는 럭셔리 주택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수전이 금으로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누르는데 이게 작동이 안 돼. 그러니까 같이 갔던 패널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만지지 말자. 고장나면 이거 비싸. 그러니까 오빠는 왜 자꾸 만지지 말라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양세찬이라는 개그맨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가난이 내 몸에 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 CF에 어떤 게 CF에 나오는지 아세요? 은행 CF인데요. 내가 일하면 노동자, 돈이 일하면 투자자. 혹시 이런 CF 들어보셨나요? 깜짝 놀랐어요. 은행의 CF에서도 이렇게 레버러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구나. 저는 이미 레버러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CF가 의미하는 전달력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레버러지라는 개념은 이렇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내가 뉴스킨 사업을 선택했냐라고 물어본다라면 이제는 가침없이 전현희 스폰서님 레버러징 때문에 뉴스킨 사업을 선택했어요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물론 시간적인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도 뉴스킨을 선택했다라는 답도 맞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레버러징이 일어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레버러지라는 개념을 아셨고 이 레버러지라는 교재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목차 한번 보실래요? 목차. 네, 페이지 수 아마 8페이지, 9페이지가 될 것 같아요. 목차에 보면 첫 번째 파트 1 확장, 두 번째 파트 2 시스템, 세 번째 복제, 포인트 리더,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이제 목차가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렇다면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그 확장은 어떻게 일으키는지, 그리고 확장을 일으키는 첫 번째 직급인 EBP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이 챕터에서 우리한테 가르쳐 줄 거고요. 그렇게 이렇게 확장이 일어났다라면 그 일어난 확장, 내 조직을 어떻게 시스템 내에서 성장시킬 것인가, 시스템은 왜 중요한지, 그 안에서 무엇을 복제시킬 건지, 그리고 리더라면 어떻게 포인트 리더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조직 내에서 우리는 인적 네트워크이다 보니 나타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내적인 문제 또 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가는 것을 이 교재에서는 저희한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4페이지 확장의 첫 번째 EBP의 가치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EBP의 가치에 대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레버리지의 본질 두 가지는 재구매와 확장입니다라고 책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탁월한 제품과 마케터의 역할을 통해 재구매가 일어나도록 후원하여 애용자 회원이 축적되면 그 중에서 이 일을 비즈니스로 이해하는 누군가를 만나 팀이 확장되고 그것이 누적되는 것, 이것이 이상적인 네트워크의 레버러지입니다라고 책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형광펜과 빨간 또 검정 이런 삼색 볼펜 준비되셨죠? 자, 밀치쳐 볼까요? 네트워크 마케팅 레버러지의 본질은 재구매와 확장입니다에 밑줄 쳐놓으세요. 재구매와 확장. 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면 애용자 회원이 축적이란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밑에 줄에 팀이 확장되고 누적되는 것, 이것이 이상적인 네트워크 레버러지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두 번째 줄 밑에 보면 파란색으로 사업 시작 후에 EBP는 306 하나의 지향점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디딤돌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06 하나라는 건 배우셨겠지만 30명의 사업을 진행하는 ROI, 그 다음에 6명의 사업자 레그, 그 다음에 1명의 리더십 라인을 얘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탄탄한 조직을 가기 위한 그 시작이 바로 EBP라는 직급이고, 이 EBP라는 직급은 레버러지의 첫 단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버러지를 일으키기 위한 EBP를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루려고 목표를 정하는 게 레버러지의 맛을 볼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 요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페이지 17페이지로 넘기시게 되면 EBP가 되고 EBP를 복제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조금 진행하신 분이라면 EBP라는 직급명을 많이 들어보셨을 듯 합니다. 왜 그렇게 EBP가 먼저 되어보라고 할까요? 거기엔 이 비즈니스의 비밀이 숨어 있는데 책 뒤로 한 페이지 넘기셔서 19페이지에 자, EBP라는 직급은 19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내가 먼저 아까 윤가교 맛집처럼 내가 먼저 맛집이 되고 맛집을 분양하듯이 제품의 유통 능력이 있는 나와 같은 대리점 사업자 4명을 직대로 배출했을 때 주어지는 직급이 EBP라고 합니다. 직급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EBP가 되면 이 회사의 확실한 공헌을 하는 파트너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명에 그치지 말고 306 하나의 6라인이 될 때까지 계속 이어가야 안정된 EBP가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단기 목표로 뉴스킨 비즈니스의 핵심 리더인 EBP가 되십시오. 그리고 EBP를 복제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EBP라는 직급은 레버러지가 일어난 가장 첫 번째 직급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내가 맛집을 분양하는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는 것. 윤가교 사장님이 가교 맛집을 본점이 돼서 4명의 프랜차이즈를 전국에 냈어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죠? 그 프랜차이즈로부터 매월 꼬박꼬박 가맹점비가 들어와요. 수익에 대해서 일정 퍼센트의 로열티 수입이 들어와요. 정말 신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게 레버러지를 느낄 수 있는
뉴스킨에서의 가장 첫 번째 단계 EBP라고 합니다. 그래서 EBP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직급이고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EBP의 가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20페이지에 EBP라는 직급은 내가 노력한 입증된 결과물이라고 얘기합니다. 20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파란색으로 개인 노력의 결과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여러분들이 빨간색으로 화살표 표시하시고 개인 노력의 입증된 결과라고 입증된이라는 말을 그 책에다 써 놓아주세요. 개인 노력의 결과가 입증된 걸로 나타난 게 바로 EBP라는 직급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네 번째 줄 밑에 EBP가 되었다는 것은 열정을 표현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라고 기술되어 있는 거 보이셨나요? 찾으셨죠? 네. EBP라는 것은 나의 열정이 표현됐다라는 거예요. 네. 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저 열정이 있고요. 뉴스킨을 사랑하고요. 제품 너무 좋고요. 이 사업 레버러지의 개념 이해하셔서 이해됐어요. 저 열심히 할 겁니다. 얼마만큼 열심히? 어떻게 열심히? 바로 그 표현의 증거가 EBP라는 직급이라는 거죠. 우리 윤가교 사장님은 미혼처럼 보이시는데 기혼이신가요? 아, 그러세요? 혹시 이 방에 우리 남편분도 들어와 계시나요? 네,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애정 표현을 하루에 한 번씩 하시나요? 혹시 하신다면 어떤 애정 표현? 예, 애정 표현 안 하시는구나. 네, 살다 보면 그렇게 돼요.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사랑해, 자기야. 그리고 선물 공세도 막 해요. 그게 왜냐하면 애정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 여자가 됐어요. 방심하는 거죠. 표현을 안 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 연애하는 것과, 그죠? 돈 없다라는 거 숨길 수 없다며요. 사랑은,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죠. 아, 그리고 이렇게 유진열 사장님이 부근 되시나 보구나. 네. 저도 저희 와이프한테 아주 구사리를 많이 먹어요. 날 사랑하긴 하는 거야? 이제 뭐 30년 가까이 살아가니까 애정이 식었어? 네. 그래서 요즘 네, 의식적으로 애정의 표현을 합니다. 잘 잤어? 꿀잠 자기야? 그런 것처럼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처럼 EBP가 아닌 뉴스킨의 열정은 열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님들한테 언제까지 우리 유진열 사장님 내가 사랑한다니까 그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사랑하고 밥 먹을 때도 자기야 맛있게 잘 먹어. 예. 정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할게 애정 표현 할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저는 9월 달까지 반드시 EBP를 달성하겠습니다. 내지는 이번 시드니 석세스 트립을 반드시 도전에 성공하겠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열정이 있는 거고 기한의 정함이 바로 네, 열정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뉴스킨 사업의 열정은 바로 EBP라는 직급으로 표현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본인이 열정이 있다고 해도 이것이 표현이 안 되면 현실에서 인정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열정적이지 않다면 그 또한 현실에서는 끌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한의 정함이 있는 애정 표현이라고 써놓으세요. 기한의 정함이 있는 애정 표현. 그 교재에 기한의 정함이 있는 애정 표현이라고 써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LY 스쿨을 통해서 내가 이 LY 스쿨에서 스타트업, 레버러지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왜 해요? 남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남준다라는 표현은 파트너를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물론 파트너 사장님이 이 LY 스쿨 들어오셔서 배우셔도 좋지만 디테일하게 다 배울 수는 없잖아요. 제한된 시간 때문에. 그렇다면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수강생이 아니라 다음번에는 파트너를 가르치는 강사의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교재에 제가 이렇게
덧붙이는 내용을 써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한의 정함이 있는 애정 표현이라고 빨간 펜으로 써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EBP의 그 가치는 무엇이냐면 내 노력에 이제 입증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레버리지를 느끼는 첫 관문이래요. 페이지 22페이지에 나와 있죠. 네. 네. 보면 네 번째 줄에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리드 보너스. 우리가 이제는 쉐어링과 블록 보너스, 그죠? 를 더 이제는 넘어서서 리드 보너스의 묘미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줄에 또 진정한 권리 소득의 시장인 것이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노동소득 대 권리소득. 누스킨, 내가 레버러지를 느끼지 못할 때는 역시 노동소득인 거예요. 데모를 하고, 리크루팅 하기 위해서 초대하고, 이런 일련 행동은 노동이 관련된 소득인 거죠. 그러나 이제 사업자가 배출되고 EBP가 되게 된다는 것은 노동을 떠나서 나는 진정한 레버러지 소득, 권리 소득을 느끼는 그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레버러지를 느끼는 첫 직급이기도 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누스킨 사업의 최고의 직급인 PA, 팀 엘리트로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하다라는 게 EBP의 직급의 의미이고 또 레버러지가 일어난다라는 그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하단에 내가 먼저 EBP가 되고 내 파트너가 EBP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반복한다면 팀이 형성되고 누스킨의 최고 직급인 프리지던셜 앰버서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페이지 하단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라이언 라인에서 말하는 EBP는 1대 6명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길 제안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버러지의 개념을 이해하셨다라면 내가 언제까지 EBP라는 직급을 달성하신 건가를 23페이지 하단에다 써놓으세요. 나는 언제까지 EBP라는 직급을 달성하겠다라고 써놓으시고요. 기한을 반드시 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미 이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사장님들 중에서 EBP 이상의 직급이라면 EBP 한 판 더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EBP를 한 판 더 하면 SBA가 되는 거죠. 나는 언제까지 그러면 SBA라는 직급에 도전하겠다라는 것을 또 그게 열정의 표현이니까요. 또 SBA 이상의 직급이 있는 분이라면 EBP 한 판 더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바로 꿈의 팀 엘리트 직급이 돼서 1만, 2만, 3만, 4만 라인이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SBA 이상 직급에 계신 분이라면 나는 언제까지 또 EBP 한 판, PA에 도전하겠다라는 것을 써 놓으시게 되면 아마 책을 들칠 때마다 맞아. 그때 레버러지 강의 이기수 강사님 강의 때 내가 이런 내용을 교육받았고 이런 결심을 했었지 아마 또 기억을 되새이면서 사업에 좋은 열정을 올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EBP 세 판이면 백만장자의 길로 들어서는 PA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책에서 27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레버러지가 일어난 EBP를 통해서 PA 길로 들어서고 이제 백만장자가 빨리 되는 방법을 얘기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백만장자 빨리 되고 싶으시죠?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이 책에서 27페이지 중단에 보면 파란 글씨로 EBA를 달성하면 7번째 라인부터는 BB 어카운트가 PA를 달성하면 PA, BBP 어카운트라는 특별한 어카운트가 생성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책을 넘기십시오. 그러면 29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있어요. 리딩 보너스 극대화 예시라고 되어 있는 29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동그란 파란색의 당신이라고 되어 있죠. 당신이라고 지워버리고 나 하세요. 나. 당신이 아니라 이왕이면 내가 돼야죠. 나라고 써놓으시고 자 보세요. 그 밑에 나 밑에 동그라미가 쭉 있죠. 1, 2, 3, 4, 5, 6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또 맨 좌측에도 1, 2, 3, 4, 5, 6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면 가로로 6레그 세로로 6단계까지 내려가게 되면 5%라고 이렇게 박스를 쳐놓으세요. 형광펜으로. 보시면 거기에
이게 바로 뉴스킨의 브레이크 어웨이 보너스 6단계까지 5%를 지급해 준다라는 예, 레버러지 보상이에요. 그런데요. 7번째라면 동그라미가 한 단계 내려가 있죠. 예, 그래서 여섯 라인이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6줄이.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BBP 하위 1에서 5차 브랜드 레프레젠터티브 후원수당 산정 볼륨은 최대 10%라고 돼 있죠. 똑같은 노력을 해서 내가 한 라인을 만들었는데 이제부터는 7번째 라인부터는 5%가 아니라 10%를 지급해 준대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제 8번째 라인이 되고 8번째 라인이 6단계까지 내려가게 되겠죠. 그 밑에 보면 15%라는 빨간 아라비아 숫자 보이시죠? 이제는 5%에 이미 3배가 되는 15%를 지급해 준대. 그래서 여러분 6레그를 목표하는 게 아니라 100만 장자가 빨리 되는 비밀은 6레그 이후에 7번째 라인, 8번째 라인, 9번째 라인, 10번째 라인까지 만들게 되면 6단계까지 5%가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되는 레그에 대해서는 10%, 15%가 받기 때문에 저는 9년차 100만 장자인데 뉴스킨에서 5년차 100만 장자가 있어요. 바로 이게 빠르게 조직을 성장하고 100만 장자가 되는 비밀인 거예요. 이 레버러지가 더 확대되는 비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6라인 우리가 이제 일단 EBP가 되기 위해서 6라인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 이후에 아마 이 강의를 같이 참여하고 계신 SBA 직급 이상 리더라면 7번째 라인, 8번째 라인을 만드셔서 이렇게 빨리 100만 장자가 되는 비법을 나의 사업의 어떤 타이밍으로 잘 정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킨 그 레버러지 소득의 비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같이 한번 공유해 볼 텐데요. 페이지 32페이지까지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레버러지 소득의 비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는 그림인데, 자, 책에 보면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죠. 많은 분들이 레버러지 소득하면 건물의 임대소득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건물의 임대소득과 같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정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영어로는 리크루팅 인컴, 리크루팅 인컴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득이 없이 비노동소득이라는 점에서는 일로부터의 은퇴를 선물해 줄 수 있지만 스스로 그 소득의 크기가 늘어나진 않는다라는 한계가 있다라고 기술돼 있죠. 건물로 인해서 월세가 들어오는 것은 지역이 슬럼화되거나 건물이 노후화되게 되면 예전에 지역이 이렇게 활발하거나 상권이 활발하거나 건물 초창기일 때는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지만 지역이 슬럼화되거나 그죠? 예전에 여러분들 많이 드셨죠? 그렇게 뜨던 홍대가 이제는 상권이 이동하다 보니까 빈 그 상가가 많다라는 얘기처럼 건물에서 받게 되는 이런 그 임대소득은 시기가 지나면 줄어들거나 아니면 공실이 되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뉴스킨의 레버러지 소득은 건물에서 들어오는 임대소득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뉴스킨 비즈니스 통해서 얻게 되는 소득은 흔히들 수입의 한계가 없는 소득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로부터 6대 조직이 구축되고 그 안에서 형성된 프랜차이즈가 로열티를 받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이는 이 자발적 동기, 나의 6대 레벨이 나도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라는 자발적 동기가 일어나서 포인트 리더를 중심으로 스스로 조직이 확장되기 때문에 보십시오. 내가 7번째 레그, 8번째 레그가 돼서 빠르게 백만장자가 되게 되면 6대 안에서도 나의 비전을 본 자발적 동기가 있는 또 프랜차이즈 가망점 사업자 사장님이 또 나와 같이 똑같이 반복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건물 임대소득과는 다르다는 것. 그래서 33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
형광펜 칠해 놓으세요. 확장 속도가 뒤로 가면 갈수록 빨라지고 그 크기도 커진다라는 건물 임대소득과는 다른 큰 차이가 있는 진정한 레버러지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기술하고 있고요. 자, 페이지를 넘기셔서 34페이지 보시게 되면 하단에 그림이 있습니다. 입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있죠. 상승 그래프가 있는데 첫 번째 동그라미에 10년 해서 100만 장자, 1 밀리언, 한 12억까지의 커미션이 들어왔다 해서 10년. 또 그 이후에 500만 장자가 되는 데까지 8년.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1000만 장자가 되는 데까지 5년. 또 2000만 장자가 되는 데까지 4년. 이렇게 되는데 보세요. 처음에는 10년 걸렸고요. 그 다음에 8년 걸렸고, 5년 걸렸고, 4년이 걸렸고, 시기는 점점 줄어드는데요. 수입의 증가 속도를 100만 장자에서 500만 장자가 되는 데는 5년밖에 안 걸리죠. 기간이 절반으로 줄는데 수입의 크기는 5배가 늘어나는데 기간은 5배가 더 걸리는 게 아니라 절반 정도로 줄어들죠. 또 500만 장자에서 1000만 장자로 배로 증가되는데 8년이 아닌 5년으로 줄어드는 거죠. 자, 저는 9년 차에 100만 장자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뉴스킨 코리아에는 5년 차에도 100만 장자가 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평균적으로 우리 뉴스킨의 100만 장자 사장님들의 어떤 시기를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더 빨라진, 밀레니얼 리더들은 굉장히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사장님들 뭐라고 써놓으셨으면 좋겠냐면 마이 비즈니스 플랜이라고 써놓으세요. 윤가교 사장님, 뉴스킨 사업은 굉장히 장점이 많은데요. 단점이 하나 있는 거 아세요? 잘 모르시는구나. 박경민 사장님은 혹시 단점을 아실까? 그만두면 쪽팔림의 단점이 있는 거 아세요? 아는 지인들은 윤가교, 박경민, 이기영, 너 뉴스킨 한다는 거 다 알고 있길랑 너 그 다단계 그래 얼마나 잘 되나 보자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만뒀다고 말도 못해. 근데 이 쪽팔림은요 내 인생이 무너지는 쪽팔림이에요. 그래서 사장님들 여기에 마이 비즈니스 플랜이라고 써놓으세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마이 비즈니스 플랜이라고 느끼셔야 돼요. 그래? 나 최소한 서당계가 풍어를 읊어댈래요. 천자문을 하늘처럼 따지 하려면 몇 년이 걸린대요? 3년이 걸린다고 하죠. 예? 그런데 3년도 안 하고 뉴스킨 사업을 한다고? 여러분 생활의 달인 같은 프로그램 보면 진짜 역경을 딛고요. 한 두세 번씩 막 무너지지 않습니까? 10년 했고 나더니 이제 달인이 됐대. 저도 이 1만 시간의 법칙이요. 보통 8년에서 10년을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뉴스킨 사업에서 100만 장자 되신 분들이 다 10년을 하셨던 이상 하신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뉴스킨 사업을 선택했다면 최소한 내가 10년을 해야지. 그리고 나도 내가 뭐 뉴스킨 사업을 잘했니 못했니 하는 거지. 이제 3년도 안 되신 여기 그 LA 스쿨에 계신 분들은요. 저 뉴스킨 사업 좀 했어요. 이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아직 먹물도 안 마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작은 세월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제가 보니까, 저기, 톡이 올라왔는데,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고작 꼴랑 다단계를 하려고 막 그런, 지금 막 비아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제 별명? 세전미예요. 그 뜻이 뭐냐면, 세계적이고, 전설적인 미남의 줄임말이에요. 감이 확 깨시죠? 세계적이고, 전설적인 미남. 아이고, 눈은 쪽 찢어져가지고 무슨 미남? 예? 그런데요, 저 역시도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꿀 같지도 않은 것들이 그 다단계 얼마나 버는데? 있던 시선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백만장자 되는데. 그들이 저를 백만장자 만들어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네, 제가 저의 스스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은요,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자잖아요. 자존심, 스스로를 높이는 거. 예. 자신감, 자신감. 사장님, 저는 회사 정말 믿고요. 제품 정말 좋아하는데 자신감이 별로 없어요. 스폰서가 자신감 주나요? 아니에요. 자신감은 스스로 나를 믿는 게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전미, 세계적이고 전설적인 미남이 되자. 뉴스킨 사업하면서 허접한 것들에 내가 기죽지 말자.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 별명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사장님들, 10년이라는 세월이 적지 않은 세월이에요. 얼마나 많은 걸 겪어야 됩니까? 이렇게 여기 이 방에 들어와 계신 200여 분이 백만장자가 되고 싶지 않은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10년 동안 스스로를 나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첫째 주에 우리 박지훈 강사님을 통해서 스타트업 배우셨죠? 스타트업에서 뭘 배우셨어요? 왜 내가 뉴스킨 사업을 해야 되는지, 나의 꿈은 무엇인지, 그걸 이루기 위한 나의 내적 동기는 무엇이며, 목표는 무엇이고, 그 목표는 언제까지 이룰 것인지. 예. 레버러지를 이해하는 것보다 왜 내가 뉴스킨 사업을 하고, 난 뉴스킨 사업을 통해서 내 인생에 어떤 것을 얻을 것이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며 어떤 시련에도 내가 굴하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나는 이러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확립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이 그래프 장표를 보면서 마이 비즈니스 플랜이라고 써놓으시는 거고요. 이게 와닿지 않아요? 그러시면 다시 1권으로 돌아가셔 다음 기수 LY 스쿨 할 때요, 스타트업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예, 많은 뉴스키는 리더들이, 여기 김재영 사장님도 함께 하고 계시지만, 네, 팀 엘리트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백만장자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정말 스스로 내가 이런 대접까지 받아가면서 이 비즈니스 해야 되나 할 때도 무너지지 않는 게 바로 팀 엘리트 백만장자예요. 그래서 왜 내가 뉴스킨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 명분과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면, 선생님들, 네, 한 달 내내 아무 일도 안 하고 놀았는데 한 5천만 원 정도의 커미션이 또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백만장자예요. 그게 쉬울까요? 인생에서 그런 것을 얻는 게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나는 반드시 백만장자 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가지시고 나의 비즈니스 플랜, 라이프 플랜 이렇게 써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리더가 돼야 됩니다. 38페이지로 넘어갔어요. 나는 리더가 돼야겠다. 그래서 EVP는 결국 4명의 사업자를 리더하는 레버리지를 느낄 수 있는 리더, 첫 번째 리더의 관문인 거예요. 그래서 38페이지에 리더가 되어라 돼 있고요. 거기 보시면 하단에서 한 5번째 줄에 이렇게 기술이 돼 있어요. 자신에게, 타인에게 바람직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누구나 리더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LY 스쿨에 들어오면서 더운데 그냥 나도 티 하나 입고 들어올까 하는데 오늘 넥타이를 메고 들어왔어요. 이 시간 여기에 계신 200여 명의 사장님들은 저의 어찌됐든 저의 생각이 옳든 그르든 저로부터 크든 작든 어떠한 영향력을 받잖아요. 그렇죠? 내가 EVP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게 인생이 온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죠. 여기에 윤가교 사장님도 계시고 유진열 사장님도 계시네요. 한 가정이 왔어요. 나는 리더로서 누군가한테 좋은 영향력, 나쁜 영향력도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미치게 돼요. 이게 이 비즈니스예요. 그게 리더가 된다라는 무게예요. 그렇다면 하단에 더군다나 삶에 변화시켜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있는 이곳, 여러분 형광펜 칠해서요. 삶에 변화시켜줄 수 있는 교육 시스템,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많은 네트워크 회사, 아메이, 뉴스킨,
허벌라이프, 애터미 주변에 나 뭐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했었는데 그만뒀어 하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잖아요. 왜 그런데 그분들이 그만둘까요? 바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취직해라라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틀에 교육만 받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을 받지 않고 제품만 팔고, 그렇죠? 경청과 소통할 수 있는 리더의 자질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한 1년, 2년 하다가 사업을 그만두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 시스템에 꾸준히 오랜 동안 몸담고 있어야지 리더의 자질이 내가, 물론 처음부터 리더의 자질을 어려서부터 교육받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리더가 되는 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에서 별로 배워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어쩌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EVP가 될 수도 있지만 특별히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았는데도 EVP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삶을 변화시키는 나의 리더 자질이 없다 보면 조직이 무너지면서 왜? 성인이 된 나의 파트너들한테 소통하고 경청하고 격려하고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싸우게 되죠. 그 힘들게 일어났던 이 EVP라는 직급이 무너지면서 이 사업이 잘 안 되나 봐.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 아니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 시스템으로서 내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나이언라인에서는 감사하게도 리더가 되면 법을 자연스럽게 배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끊임없이 주어진다는 거죠. 네. 레버러지의 개념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왜 내가 뉴스킬 사업을 해야 되는지 목표를 정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교육기관에서 정말 리더로 내 삶이 하나씩 하나씩 바꿔져 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39페이지 첫 번째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그룹 리더를 중심으로 성장한대요. 그래서 내가 리더가 되지 않으면 그룹이 커져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자님이 또 이제 숙제를 내주시겠지만 그런 책들이 바로 리더가 돼가는 영적인 교육 내용도 담고 있는 그런 책을 제가 추천해 드렸습니다. 둘째로는 시스템을 배우고 익히기 위함입니다. EVP가 되고 SBA 되고 EBA가 되고 팀 엘리트가 되면서 시스템을 통해서 더 큰 조직을 아우를 수 있는 더 큰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거죠. 저는요, 저의 스폰서님이신 이선의 스폰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나도 말이야. 백만장자가 되고 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병이 오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병이요? 물어봤더니요. 예. 이 경추 디스크가 뻣뻣해지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병이 생긴대요. 근데 저는 안 생길 줄 알았어요. 근데 저 역시도 백만장자가 되고 막 이 티멜리티가 되고 나니까요. 어깨에 훅가시라고 하는 게 막 들어가면서 목이 뻣뻣해지는 그러한 병이 원치 않는데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직 내에서 시스템을 배우고 늘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리더가 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돼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 리더는요. 리더가 돼가면서 리더감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그래서 EVP 사장님이라면 빠른 시간 안에 SBA라는 직급으로 가셔야지 저 친구가 EVP감으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볼 수 있고요. 또 SBA 사장님들은 EBA로 성장해내야지 저 파트너 사장님이 SBA라는 조직을 거느릴 수 있는 리더감이 되겠는데 이러한 안목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리더를 중심으로 후원하고 지원하고 조직은 그렇게 커져가기 때문에 내가 정말 큰 리더가 되기 위해서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교육 시스템 안에서 꾸준히 시스템 플러그인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제 명확히 아시겠죠? 네, 그래서 리더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네, 리더가 되시고 그다음에 책을 넘기셔서 자 이제
리더가 됐다라면 그 시스템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제2부 시스템 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은 레버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확실한 도구예요. 자전거 타보셨죠? 자전거 아마 타보셨을 거예요. 체인이 빠지면 페달을 헛바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전거의 자전거의 그 축은 나를 튼튼하게 앉혀주고 체인은 페달을 무리 없이 돌아가게 해주는 것처럼 이 시스템은 만들어 놓은 레버러지가 일어난 조직이 건강하게 앞으로 추진력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9페이지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복제를 위해서 모든 것을 교육할 수 없으나 시스템을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파트너들을 교육할 수 있고 복제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이 엄청나게 큰 지렛대 역할, 레버러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업에서도 인사, 총무, 영업, 회계, 그렇죠? 홍보, 물류 이런 부서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1인 기업이고 내가 1인 CEO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사업에서 필요한 리더십, 팔로우십, 판매, 고객 관리, 제품, 사업 확장, 리크루팅, 조직 이런 걸 혼자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미 이 길을 먼저 가신 선배 사업자들이 이렇게 시스템이라는 레버러지를 지렛대로 활용하니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자전거 페달과 체인이 축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시스템 내에서 이렇게 조직이 커갈 수 있겠구나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에서 참여해야 되는 이점들이 있습니다. 52페이지 박스에 보시면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을 내 노력 없이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제품의 여러 가지 경험과 노하우가 같이 공유가 되죠. 그 다음에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지, 내가 촛대를 바로 향하고 목표점은 맞는지, 목표가요 부담일까요? 아니면 편할까요? 목표가 있는 삶은 스트레스일까요? 안락할까요? 목표는요 스트레스고요 편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목표를 잘 안 정해요. 그래서 목표를 점검받는 것도 시스템 내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끊임없는 자극이 바로 이런 거예요. 목표에 대한 동기부여. 그 다음에 가족 같은 동료예요. 그리고 스폰서 파트너와 같은 생각을 하며 새로운 신규가 왔을 때 동기부여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리더십을 배우는 게 바로 시스템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시스템의 이점이고요. 그리고 54페이지 보시면 시스템의 이점이 있죠. 바로 그게 이제 시스템은 레버러지를 일으키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모든 역할을 시스템에서 해준다라는 것. 그 다음에 시스템은 버튼만 누르면 내가 원하는 게 푹 빠져나오는 자판기다. 그래서 나의 시스템은 자생력과 확정을 이루어주고 그런데 시스템은 이런 거죠. 오늘 이기수 강사 왜 이렇게 루즈해 강의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룹 미팅 하는데 해피니스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또 음악은 왜 이렇게 나는 좀 잔잔한 음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강남 스타일은 나오고 말이야. 정신없 평가하는 사람들 있어요. 시스템은요. 여러분 그래요. 시스템은 내가 많은 분들이 배우러 나오는 줄 알아요. 특히 그룹 미팅에 참여하시는 여기 리더 사장님들 그룹 미팅은요. 그룹 미팅이라는 시스템은요. 내가 무언가를 배우러 나오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내가 한 주일 동안 밖에서 고객을 만났고 리크루팅 대상자를 만나서 경험했던 잘못된 사례라든지 잘된 경험, 노하우를 공유하는 그룹 미팅이라는 시스템은 내가 기여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무언가를 배우러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 시스템은 절대 평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미 사업을 오래 진행된 리더도 있을 수 있고요. 초기 사업자가 그룹 미팅 시스템에 나와서 발표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발표가
좀 어눌할 수도 있고 내용이 뒤지부진할 수도 있지만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워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은 절대 평가의 대상이 아닌데 간혹 사업을 한 1년차, 2년차, 3년차 진행하시던 분들이 오늘 왜 그룹 미팅이 왜 이렇게 루즈하고 재미가 없지? 강사님 별론데? 저 들었던 내용인데? 라고 하면서 내가 왜 그룹 미팅에 참석해 있는지, 이 시스템에 왜 참석해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망각하고 자꾸 평가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시스템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고 기여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55페이지에 보시면 두 날개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시스템은 큰 시스템과 작은 시스템이 있는데 넘겨보시면 56페이지에 큰 시스템에서는 성과를 나누고 문화를 배우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큰 시스템과 작은 시스템에 해야 될 역할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보시면서 이 시스템에서는 내가 어떠한 역할을 기여를 해야 되고 작은 시스템에서는 어떠한 액션을 해야 되는지를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57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래서 내가 체크해 봐야 할 개인 시스템으로서는 바인더, 코어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그 평가를 언제까지 하는지를 얼마만큼 했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가도요, 업무 수첩이 있는 것처럼 누스킨 사업자들도 나의 비즈니스를 체크해 줄 수 있는 바인더, 그래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랑아그룹에서는 매일 해야 될 것을 바갈양이라고 이렇게 약자를 정했는데 바인더를 통해서 갈바닉 양자 측정을 표시해 놓자, 이런 포스터로 바갈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그룹이든지 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바인더를 통한 코어 체크, 반드시 해야 될 게 작은 시스템, 개인 시스템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이 시스템에서 어떠한 기여를 하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지는 책을 통해서 좀 사장님들이 이 LOI 스쿨에 참여하게끔 해줬던 스포너님과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이 레버러지라는 이 교재에 있는 전체 내용을 우리 사장님들하고 쭉 이렇게 책을 하나하나 항목을 표시해 가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기보다는 전반부에 도대체 레버러지라는 이 개념이 나한테 어떠한 큰 가치가 있고 그것이 우리 뉴스킨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아시게 되면 뉴스킨 속에 숨어져 있는 레버러지가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인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레버러지를 일으키는 첫 번째 단계인 EBP, 그리고 EBP라는 직급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리더의 자질,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이 교재의 전반부를 통해서 알아봤어야 하는 생각에 쉼 없이 제가 1시간 한 5분 정도 달려왔어요, 사장님. 이 줌이라는 시간의 한계상 뒤에 부분 내용은 스폰서님들하고 같이 책을 통해서 한자 한자 디테일한 내용을 같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고요. 제 그 LOI 강의가 기존의 패턴과는 좀 달리 레버러지라는 개념에 제가 더 방점을 찍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면 하는 생각에 이렇게 1시간 달려왔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네.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저와 또 만나서 채워가기로 하고, 오늘 레버러지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마이크를 우리 윤가교 사회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본사에 문의를 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원하는 소득을 로열티 소득, 프랜차이즈 소득 이렇게 하는데요. 본사에서 표현하는 정확한 소득은 레버리지 소득이라고 말을 합니다. 산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큰 산이 아니라 내 발밑에 작은 돌뿌리라고 해요. 그렇게 넘어졌을 때 일어서게 하는 힘은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뉴스킨 사업자들이 향하고 있는 그 레버리지 소득에 대해 알려주신 우리 세전미 이기수 사장님께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